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4기 NLP팀에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년에 출판을 한 디버타, Decoding Enhanced BERT with Disentangled Atten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발표를 위해 김수빈님, 신문종님, 아이린님, 최상훈님께서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우선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소개드리고 오늘의 핵심 세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컨트리뷰션 소개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질문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과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개입니다. 본 논문은 희 연구진에 의해서 2020년에 제안된 모델이고요. 구글의 버트와 페이스북, 현재 메타의 로버타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로버타 플러스 디스엔탱글드 어텐션과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 이 두 가지의 핵심 테크놀로지로 로버타를 더욱 개선시킨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케일 인베리언트 파인 튜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본 논문은 로버타를 상당히 많은 태스크에서 NLU 태스크에서 로버타 이상의 버트 이상의 알버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본 논문에서 다음 세 가지의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야 조금 더 이 논문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십니다. 첫 번째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 두 번째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세 번째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입니다. 우선은 다들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표준적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핵심 이 메커니즘인 셀프 어텐션은 단어 워드 포지션 인포메이션 단어의 위치 정보를 인코딩 부호하는데 아주 좀 부족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소어 연구진, 뮤직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XL 등 다양한 연구 및 논문들에서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버트, 로버타, GPT 등에서 사용하는 Absolute Position Embedding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트랜스포머 XL, 엑셀넷, 로버타가 아니라 로터리 임베딩 혹은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디버타에서 사용하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버트에서 소개된 프리트레이닝 스키마로 유명하기도 하죠. 저희가 보통 어떤 빈칸 맞추기, fill in the blank task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래 수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할 부분이 없고요. 없이 저기 보시는 오른쪽 수식에 맥스 서메이션 로그 p는 probability이고요. 그래서 x에 틸다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원래 토큰과 같을 확률을 계산을 해서 학습하는 태스크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아래와 같이 판다에 대한 컨피던스가 57.7%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스몰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다른 클래스로 예측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어드버서리얼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공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상 데이터를 우선은 모델에 학습시키고요. 정상 데이터 플러스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같이 학습시키는 기법을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선 세 가지 컨트리뷰션에 각각 1대1 매칭이 되게 오늘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먼저 이 Disentangled Attention, 그리고 Enhanced Mask Decoder, 그리고 Scale Invariant Fine Tuning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의 핵심 메커니즘인 Disentangled Attention, 그리고 Enhanced Mask Decoder가 끝난 직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entangled Attention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Two Vector Approach to Content and Position Embedding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컨텐츠와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제안하며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텐츠와 포지션에 대한 두 벡터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쪼개는 것, 그러니까 A, 이 아래 수식에 보이는 A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쪼개지는 걸 디버타에서 사실 제안됐다기보다는 트랜스포머 XL이라는 페이퍼에서 먼저 제안이 됐었는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부터 디버타까지 어떤 흐름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랜스포머에서는요, 왼쪽 피규어의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이제 인풋이 있고 트랜스포머 n개의 레이어를 쌓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인풋 임베딩으로 워드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주면 이 워드 임베딩에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고정된 임베딩 값을 더한 것을 트랜스포머 서브 레이어에다가 태워주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제안되었던 트랜스포머, 그리고 버트, 이후에 로버타, 얼버트 등등의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는 논문들에서 자주 기용되었던 기법이고요. 왼쪽에 오른쪽, 즉 가운데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은요. 왼쪽에는 포지션 임베딩을 인풋 단에다 더해주는 것과 다르게 포지션 임베딩 값을 레이어마다 더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텐션 밸류에다 직접 더해주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레이어에다 직접 위치 정보를 주입하자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주 연구진들이 대거 포함된 Self-Attention with Relative Position Representation 이라는 페이퍼에서 처음 제안된 기법이고요. 이후에 뮤직 트랜스포머 등에서도 사용이 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는 페이퍼에서 저자들은 어텐션 매트릭스를 다음에 네 가지 수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새롭게 컨트리뷰션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개된 것이 디컴포지션, 디스엔탱글드, 쪼개다, 어텐션을 쪼갠 수식이라는 뜻으로 나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총 네 가지의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네 가지 텀이지만 컨텐츠와 포지션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수식이 디버타 논문에서 제안된 수식인데요.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는 원래 어떤 쿼리와 키 벡터가 가지고 있는 valu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은 저희가 원래는 레이어 혹은 인풋 단에다 위치 정보, 포지션 임베딩 값을, 포지션 바이어스 값을 더해서 그 위치 정보를 주입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포지션 위치 정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제일 위에 수식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이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Q 그리고 쿼리에 대한 위치 정보, 위치 벡터 U 그리고 키 그리고 키에 대한 위치 정보 U, Q, 키, K라고 디파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맨 위에 있는 수식이 세 번째 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분배 법칙에 맞게 아래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Q, 쿼리 그리고 포지셔널 벡터들을 원래의 형태로 풀고 이거를 다시 묶은 다음 트랜스포즈를 행렬 폼에 맞게 변환을 해주면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우의 연구는요. 여기에서 위치 벡터를 날린 텀, 즉 A, B, C, D 텀이라고 앞으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포지션, 컨텐츠, 포지션 이 네 가지 텀 중에서 컨텐츠 우리가 생각하는 어텐션 매트릭스 쿼리와 키 밸류에 대한 매핑값 그리고 쿼리와 키 위치에 대한 매핑값 두 개만 사용하는 것이 맨 처음에 제안되었던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엑셀의 저자는 어텐션 매트릭스가 실제로 이렇게 쪼개진다. 컨텐츠와 포지션 이렇게 두 개의 값들에 대한 매핑으로 네 가지의 텀이 생성이 되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을 때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T5 그리고 T2 다양한 relative position 아류들의 논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T5는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쿼리와 키에 대응되는 A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바이어스로 처리하자라는 컨셉으로 제안되었던 게 T5고요. 디버타는 위의 논문들과 조금은 상이하죠. T5에서는 하나로 처리해봤던 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4개의 텀으로 제한되었던 텀 중에서 포지션 텀을 제거하고 소우의 연구진에서 컨텐츠 쿼리에 대한 컨텐츠만 살렸고 키에 대한 포지션 투 컨텐츠 텀 그러니까 C 텀이죠. C 텀을 날려버렸던 거에 반해서 디버타는 세 가지의 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은 디버타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수식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텀, B텀, 그리고 C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우 연구진 등이 기존 RPE 접근 방법은 A와 B텀만을 사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한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는 풀리 모델링, 우리가 컨텐츠, 어텐션의 밸류에 해당하는 것과 이 어텐션과 위치 정보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은 A와 B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텀, 그러니까 포지션 투 컨텐츠, 쿼리의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줘야 이러한 밸류와 포지션 간의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풀리 모델링할 수 있다. 전부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D텀, 포지션 투 포지션 텀은 이게 relative position embedding은 어떤 상대적인 거리, 단어의 뜻에서 밀어볼 수 있듯이 상대적인 거리를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포지션 투 포지션, 이미 앞에서 상대적인 거리를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D텀은 RP에서는 의미가 없다. 때문에 이 수식에서 제거를 해도 큰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제안했던 A, B, C, D 텀 중에서 B 텀을 날려버리고 A와 B와 C 텀만 살려서 어텐션 알고리즘을 재현 그리고 구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얼마나 상대거리를 얼마나 참조할지에 대한 수식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K를 Maximum Relative Distance, 얼마나 기준점에서 멀리 볼 것인지를 정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를 시각화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맥스 릴레이티브 포지션 K 값을 4라고 뒀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4칸씩 떨어지는 곳까지만 상대 거리를 참조를 하고 나머지는 0 혹은 7 값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까지 모델링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마트에 갔다 했을 때 마트와 나의 거리, 마트와 같다의 거리, 이런 상대적인 거리가 한 칸이다, 두 칸이다, 세 칸이다까지만 중요하지. 이런 어떤 문서에서 첫 문장과 끝 문장이 몇 토큰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방금 말씀드린 어텐션 기법을 효율적으로 더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링크에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한 구현한 파이토치 코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표가 끝난 뒤에 한번 이 코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컨트리뷰션 Enhanced Mask Decoder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님, 네, 그 포지션도 미리 저기 그 앞에서 계산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어디서 계산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잘 좀 안 들린 부분이 있어서 포지션 투 컨텐츠 부분 어디를 아니요, 설명드리면 D, 될까요? D번이죠. D, 포지션 투 포지션이요. 네. 네, 그 부분이 앞에서 고려가 됐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 올렸다. 네, 자,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EMD 모듈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천님 질문을 받고 그 모듈에 대한 질문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D, Enhanced Mask Decoder 모듈입니다.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기억하시나요? 디버타는 MLM으로 프리트레이닝 됩니다. MLM을 위해 컨텍스트 워드의 컨텐츠와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버타에서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앱솔루트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풋 단에서 앱솔루트 포지션을 더해주는 버트, 로버타와 다르게 디버타는 인풋 단에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지 않고요. 레이어마다 릴레티브 포지션 임베딩 값, 상대적 거리, 컨텐츠와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활용한 상대적 거리만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논문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문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A new store opened beside the new mall이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스토어와 맨 뒤에 mall이라는 단어가 마스킹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LM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태스크는 스토어의 각 주변 단어 맥락들 A new 그리고 open beside 그리고 more의 주변 단어들 더 new 이런 단어들로 이 원래 자리에 어떤 토큰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스토어와 more를 가렸을 때 이 둘 다 앞에 ne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ew라는 단어가 있기에 이거를 상대 거리로만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뉴와 스토어, 뉴와 몰, 이 거리는 둘 다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자리들,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릴레이티브 포지션으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뉴 스코어의 거리와 뉴 몰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문맥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어서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그런 위치 정보를 모델에게 알려주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런 신택틱한 어떤 구조적, 위치적 정보를 모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만으로는 부족하고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를 모델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트는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인풋 레이어에 주입하는데요. 디버타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전부 거친 다음 마스크드 토큰 프리딕션을 위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기 전에 앱솔루트 포지션을 주입합니다. 이게 항상 말로 설명하거나 논문을 읽으면 저만 그렇게 아니라는 게 믿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이게 논문에서 한 지면도 할당되지 않고 써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도 많이 뜯어봤는데요. 우선은 허깅 페이스를 뒤져봤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이렇게 이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빅버드가 이 논문의 메인 어서이신데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허깅 페이스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구현체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 모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소스 코드를 탐색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래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버타 라이브러리에 익스페리먼트, 랭귀지 모델, MLM, 쉘 파일에 들어가서 이런 런 파일을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었고요. 이 런 파일의 메인 메서드에서 보니까 시드 고정, 토크나이저 반환, 이벨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 로딩, 그리고 모델을 받아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get task 그리고 get model class fn이라는 메서드였는데요. 우선은 클래스 태스크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클래스에서 모델 오브젝트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란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서브 모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버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버타 인코더, 로버타랑 동일한 아키텍처이지만 디센탱글드 어텐션이 포함된 원래의 셀프 어텐션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센탱글드 어텐션으로 교체가 된 인코더들로 구성된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 모듈,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로 설명 다시 드리면요. MLM,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를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규어도 그렇고 논문에서의 글도 그렇고 정확하게 쓰여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요. 다행히 소스 코드를 읽어보니 논문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썼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와닿아서 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피규어를 그려왔습니다. 우선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워드 토큰 임베딩, 토큰 타입 임베딩,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인풋 단에 더해주고 이를 12개 혹은 24개의 인코더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최종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LM 헤드, 랭귀지 모델 헤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로직 값을 받아오고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얻은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인풋과 라벨은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구성이 되겠지요. 여기서 디버터 for masked language modeling with enhanced decoder mask는요. enhanced mask decoder입니다. 제가 철자를 EMD인데 틀리게 썼습니다. 는 다음과 같이 제가 코드를 읽고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부분은 버트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요. 디버터는 인풋 레이어 단에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단에서 포지션 바이어스 인풋 옵션이 true일 경우에만 더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있는 아웃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번째에 있는 아웃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과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값을 더해주게 되고요. 이 더한 값을 쿼리 스테이트로 i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L-1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h라고 쓰겠습니다. 이 i와 h 값을 더한 이 i와 h 값을 인풋으로 최상위단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한번 태워주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다시 쿼리 스테이트로 i와 h를 다시 한번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쳐서 인코드 아웃풋을 새롭게 받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받은 인코드 아웃풋을 기반으로 LM에드에 태워서 로직 값을 받고 이를 라벨과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LM 로스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홍색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쉐어드 되는 부분으로 쉐어해도 되고 새롭게 구성해도 되지만 제가 읽어본 소스 코드 상에서는 최상위 레이어를 사용하는 걸로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LM 레이어는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를 쉐어하는 것으로 확인했었고요. 저자에 의하면 EMD가 누락돼도 PLL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수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의 퍼플렉시티, 복잡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소스 코드를 뜯어보며 이해한 EMD의 모듈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앞서서 첫 번째 모듈, Disentangled Attention과 두 번째 모듈, Enhanced Mask Decoder에 대한 모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선은 논문에서도 이 부분이 한 줄로 쓰여 있어서 저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의하면은 우선은 A, B, C, D 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A 텀은 컨텐츠로 쿼리 벡터와 키 벡터의 각각 값에 대한 매핑을 의미하게 되고요. B 텀은 정확하게 말하면 쿼리의 컨텐츠 to 키의 포지션, 그리고 C 텀은 쿼리의 포지션 to 키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B와 C, 원래 T5에서는 B와 C 텀을 버리고 그냥 이거를 전부 뭉뚱그려서 바이어스 텀으로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상되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디버타에서는 B와 C 텀을 살려서 우리는 이런 쿼리와 키 정보와 거리와 정보에 대한 어떤 이런 상대적인 릴레티브 포지션 인베딩 인포메이션을 전부 고려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B와 C의 텀을 풀리 모델링 했기 때문에 굳이 쿼리의 포지션과 키의 포지션에 대한 텀을 고려한 D텀이 이거죠. 포지션 투 포지션. 그러니까 컨텐츠와 관련된 어떤 거리들은 이미 B와 C에서 전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과 포지션만으로 연산이 된 D텀을 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상에서 누락됐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했을 때는 디버타의 논문의 저자들은 B와 C를 유니파이해서 모델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D텀에 대한 정보가 이미 BC텀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디버타보다 조금 뒤에 나왔던 튜프라는 논문에서 이거를 직접 피규어를 그리면서 실험한 바가 있었는데요. D텀의 효과가 미미하고 B와 C텀을 살렸을 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청천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 D 정보를 생략했을 때 어떠한 정보량을 잃어버리는 큰 틀도 없다가 실험적으로는 튜프라는 논문에서 밝혀졌었고, 이 논문에서는 B와 C를 활용해서 유니파이에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D를 생략해도 좋다라고 문장으로만 나왔었어요. 네, 해결되셨으면 넘어가고, 혹시 EMD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들리시나요? 그, 그 EMD 그림 잘 그려주신 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포머 레이어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왼쪽 디버터 모듈의 제일 끝에 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나온 인코더 아웃풋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EDM 모듈이 뭐 그림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 아웃풋, 인코더 아웃풋에서만 뭔가 쓰이는 것 같은데 EDM 모듈이 거기에서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여러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모두 쓰이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어, 우선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분홍색으로 쓰인 부분만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소스 코드를 뜯어봤을 때도 보통 이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즈에서 인코더 아웃풋 리턴 히든 스테이트 옵션을 true로 주면은 각각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전부 종합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잖아요. 여기 소스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을 리턴을 받은 다음에 -2로 인덱싱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인코더 아웃풋 중에서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잡아오는 게 맞고, 제가 코드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EMD 모듈에서 저기 최상위권에 있는 인코더 아웃풋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분홍색으로 점칠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쉐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과는 전부 다 시켜놓지만 L-1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반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기 원래 있던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통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인코더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상위권에 있는 인코더에서는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인코더 아웃풋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EDM 모듈에서 두 번을 다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태워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값이 태워진 채로 다시 두 개의 레이어에 태워서 아웃풋을 도출했기 때문에 L-1번째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논문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물론 소스 코드 상에서는 하드 코딩을 해놓고 이게 제가 좀 웃겼던 부분이 however EMD is more general and flexib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이게 물론 하드 코딩 되어 있었지만은 이게 굳이 쉐어드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하게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동현님께서 의아하신 바와 같이 그냥 최상위권의 인코더 아웃풋을 두 개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두 개를 더 쌓아가지고 새롭게 이니셜라이즈드 해서 걔를 다시 태워도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 논문을 읽을 땐 이해를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피규어를 재구성을 했을 때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온전하게 설명을 드리자라는 컨셉으로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상이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EMD의 레이어는 두 개로 픽스인가요? 아니면은 조절을 페이퍼에서 하던가요? 우선은 페이퍼에서 조절을 했다라는 내용은 제가 못 봤고, 소스 코드 상에서는 네.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 코딩 되어 있어서 참 알겠습니다. 난해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펜딕스에 의하면은 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듈인 스케일 인베리언트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요, Virtual Adversarial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이런 Adversarial Tuning 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NLP 태스크에서 Perturbation은 이런 노이즈는 워드 임베딩에 주어지는데, 그러나 모델 바이 모델, 월드 바이 워드로 임베딩 벡터의 놈이 상이하기 때문에 빅 모델일수록 분산은 커지고 이런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의 불안전성이 커지기 때문에 레이어롬에서 영감을 받아서 워드 임베딩을 노멀라이즈 시킨 다음에 퍼터베이션을 추가해서 어드버서리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쏟았는데 아까처럼 상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고 제가 피규어로 어떻게 됐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베딩 모듈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 앱솔루트 임베딩, 토크타임 임베딩 세 가지를 더해서 레이어 놈을 태워주는데, 이 레이어 놈에 파이토치에 포워드 프리 훅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인풋을 받아 놓고요. 그냥 한 번 모델을 돌립니다. 한 번 모델을 돌리면은 파인 튜닝 단계에서
그 해당 태스크에 해당하는 로직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로직 값을 로스 값을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룹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을 한 배치에 대해서 모델을 2번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저장해놨던 노멀라이즈드 된 인풋에다가 퍼트베이션 델타를 더해줘서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만드는 거죠. 이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만들어서 위에 디버터 모듈,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 태워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면 우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계산해서 앞서 계산했던 로스와 더해서 이 최종 이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SIFT 구조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향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로버타는 180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디버타는 로버타를 상회하는 성능을 거두면서 다음에 80기가 데이터만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이 저자분이 또 말씀하시기로 Decentralized Attention 그리고 EMD, Enhanced Mask Decoder가 중요한 모듈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배치 사이즈, 러닝 웨이트, 웜업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했다라고 논문에서 직접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피규어를 그렸을 때 로버타는 1밀리언 100만 스텝을 넘겼을 때도 기존의 엑셀렛과 엑셀렛 성능을 못 넘긴 거에 비해서 디버타는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슈퍼글루, 글루, 그리고 퀘스천 애서링, 스쿼드와 레이스, 그리고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NER 태스크에서의 파인 튜닝 성능 또한 제시를 해줬는데요. 디버타가 압도적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QQP랑 SST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라와 엑셀렛의 탑을 뺏기긴 했지만 점수 차이가 0.1, 0.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라지 모델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성능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버트 XS 라지가 디버타 라지의 4배 그리고 코스트도 4배인데 성능은 훨씬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서도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Evaluation Study, EMD 모듈, 그리고 컨텐츠 투 포지션, 포지션 투 컨텐츠 이거를 각각 다 뺐을 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또 확인해 봤는데 전부 이런 서브 모듈들을 다 추가한 디버타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각각 모듈이 이 디버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모듈이라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슈퍼글루에서도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케일드 인베런트 파인 튜닝을 적용했을 때 더 큰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컨트리뷰션 치고는 논문에서 설명이 적어서 중요한 파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테이블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향후 논문에서 펄더 스터디로 대체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버터 버전 2에 대한 것도 어펜딕스에 실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붙였을 때 더 성능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디버타라는 페이퍼는 Disentangled Attention과 Enhanced Mask Decoder로 로버타를 개선한 논문입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모델 일반화를 개선하기 위해 스케일 인베리언트 파인 튜닝을 제안을 했고요. 매크로 스코어 측면에서 슈퍼글루 벤치마크에서 인간의 성능을 상회했습니다. 아직 인간 수준의 지능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V3 버전 3가 나왔습니다.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버타 논문에 어펜딕스에 추가되는 정도였는데 이번 V3는 일렉트라 스타일로 학습을 했다라는 게 페이퍼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차례에 랩업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디버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